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C그룹 실적 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24년 1분기 네. 실적 발표를 갖고 왔고 일단은 숫자부터 원래는 스토리부터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숫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순서상. 그래서 일단 이커머스 사업부의 매출을 보면 YOY 32%, 그다음에 QOQ 6%. 굉장히 잘했네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의 매출 굉장히 좋았다. 네, 굿. 굿. 그다음에 디지털 파이낸스 이게 핀테크죠. 핀테크에서도 이제 주력 사업부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인데, 네, 뭐 핀테크 대출 같은 거죠. 대출인데 YOY 28%, 그다음에 QOQ 5%의 그 대출 규모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도 많이 올랐다. 근데 조금 둔화된 것 같네요. 이것도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 네. 여기가 지금 YOY QOQ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다음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킹은 게임이죠. 게임에 있는 이제 부킹이 얼마나 예약돼 있는지 나중에 매출로 전환되는 건데 이거는 YOY 10%, QOQ로 12%. 오, 많이 올랐네요. 네,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좋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를 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룹사 전체 매출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YOY로는 되게 많이 올랐고 20% 넘게 올랐고 QOQ로는 거의 이제 한 자릿수죠.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도 많이 올랐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이 영업이익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인데 이제 매출과 GP 마진단에서 보면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보면은 YOY로는 줄었거든요. 이 영업이익이. 근데 QOQ로는 반전이 됐어요. 이것도 YOY로 줄었지만 QOQ로는 늘었어요. 순이익이. 그래서 이번 분기를 좀 총평을 하면은 네. 이제 그 가속도 아니 기울기라고 하죠. 매출이나 성장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진 최종 마진 그리고 이익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23년 1분기 때는 얘네가 맘먹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가지고 그 이익을 창출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이후로 우리는 투자를 더 하고 지금 경쟁 상황이 빡세기 때문에 이익성을 다 포기하고 마켓시어를 가져가야 한다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다 계속 쭉 2, 3, 4분기 박살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익성이 회복이 된 그래서 이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 둘 중에 뭐에다가 더 가중치를 둘 거냐. 사실 여기 플러스 이제 가이던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이던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익성은 더 좋아질 거고 매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 해가지고 저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고 C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후로.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 실적 숫자 자체의 숫자 플러스 가이던스가 매우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조정 EBITDA 보면은 이제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QOQ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특히 이커머스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이제 BEP 수준까지 거의 와간다. 라는 게 되게 유효한 포인트였고, 네. 캐시가 여전히 많다. 8.6빌리언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를. 대단하네요. 데니모 좀 사달라 할까요? 왜냐면 수십 개 살 수 있을 것 데니모 같은데. 수백 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분야별 이제 그 숫자인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거의 이제 BEP를 달성하고 나가서 플러스 이익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가이던스도 FY 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이커머스의 에비타를 플러스로 내겠다는 게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 3, 4분기에서는 플러스가 더 100 정도 찍혀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분기 콩콜에서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네. 뭐 뒤에는 어차피 뒷부분에 다 나올 내용이라 이제 그 스토리 네. 콩콜을 좀 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응하면서 많이 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어떤 게 또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로 이제 포문을 열었고 쇼피 이커머스 사업부를 보면은 지금 가장 좋은 분기 실적, 그러니까 매출도 제일 높았고
이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GMV라고 이제 그로스 멀천다이즈 볼륨이라 해가지고 네. 총 거래 대금 얼마만큼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됐는지 그게 이제 둘 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제일 좋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위 경쟁성도 향상.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익성이라고 봐주면 돼. 효율성, 이익성 같은 건데 마진 제일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거의 BEP 수준이고 특히 동남아 시장 이건 이미 BEP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금 남미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시아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우리 우선순위 24년 쇼피의 우선순위는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어도 타사 대비 더 싸게 해가지고 고객들 많이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컨텐츠 생태계 강화. 이거는 이제 거의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해서 소비자들 더 많이 해가지고 좋은 컨텐츠로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 그다음에 서비스 퀄리티 향상.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집중했고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분야인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보면 이제 물류 쪽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물류를 통합하겠다. 제가 이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쿠팡이었거든요. 쿠팡의 로켓 배송. 그렇죠. 네. 로켓 배송이 바로 떠올라서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걸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내일까지 당일 뭐 배송, 내일까지 배송 이런 서비스를 동남아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퀄리티를 늘려 나갈 거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본인 이 쇼피에서 거래되는 70%가 자사 물류 택배를 통해서 3일 내에 인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이 서비스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자사 물류 시스템을 확충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온다. 그다음에 뭐 반품 및 환불하는 과정도 직접 우리 물류를 통해서 다 수직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수직 계열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더 빠르게 하고 이게 더 고객들한테 퀄리티가 좋으니까 고객들이 더 우리 걸 쓴다.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쓴다고 고객들이 올 거냐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쿠팡 로켓 배송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 또 이거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 바이어는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고, 바이어는 이제 사는 사람이고, 셀러는 이제 그 거기 도메인에 올리는 그 상품 올리는 사람들. 더 나은 가치 제공하고 경쟁력 뭐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커머스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핀테크. 핀테크는 여전히 매출 성장이랑 수익성 계속 성장하는 모멘텀 하는 와중에 어쨌든 이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대출도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 잘해지고 있다. 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게임 사업부. 게임 사업부는 확실히 뭐 아이돌 멤버를 쓰고 또 람보르기니랑 콜라보하면서 컨텐츠 이쪽에 힘을 쓰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4분기 전 작년부터도 계속 우리가 어떤 컨텐츠 만들겠다, 그쵸. 컨텐츠 생태계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부킹과 유저 숫자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어요. YOY 기준 QOQ랑.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숫자로 턴어라운드를 한 거죠. 이번 1분기 때.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임을 출시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업부 모두 수익성과 성장을 실제로 숫자로서 찍어주고 있고 이런 흐름 유지되게 노력하겠다 하는 게 이제 CEO의 코멘트였습니다. 저 게임 사업부에 어떤 게임이 그렇게 잘 된 거죠? 프리파이어죠. 프리파이어. 네. 그래서 프리파이어가 그동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성장했다가 꺾였잖아요. 둔화했었죠. 예. 아예 역성장을 했다가 이번 분기 때 이렇게 탁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거라는 이미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장을 했냐, 뭐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것만 하고 싶은데 이번에 좀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다 읽어보시면 좋지만 전 빨간 글씨 네. 질문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이커머스 관련 질문인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뭐 오타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가격을 올리던 어떻게 되면 너네가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거의 근거가 정확히 뭐냐? 말로만 말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익 성장과 그 이익성을 되게 그쵸.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었잖아요. 맞아요. C그룹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한다. 지금 투자 더 해야 된다. 혹은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성장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분기부터는 그게 같은 방향으로 사용되고 그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근데 이 근거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타 플랫폼보다 우리 플랫폼을 많이 쓴다 고객들이.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 쪽에서 이제 얘네 경쟁차가 이제 토코피디아, 그다음에 틱톡샵 이렇게 있거든요. 토코피디아가 틱톡샵 같은 거고, 그다음에 라자다라고 알리바바 거, 그다음에 쇼피 이렇게 지역의 동남아 지역의 3대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는데 얘네 전부 다 배송을 해요. 네, 배송을 하는데 이제 얘네가 자체 물류를 원래는 제3자 물류라고 해가지고 뭐 대한통운이든 한진택배든 그런 걸 썼던 건데 이제 쿠팡처럼 자체 물류 배송을 써가지고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얘네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는 경쟁 상황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 작년처럼 그렇게 막 출혈 경쟁하면서 피 튀기듯이 싸우는 경쟁 상태가 아니다 지금. 어느 정도 뭐 승자가 정해졌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양강체되든 삼강체되든 그게 구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얘네가 이제 물류를 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쇼피가 있고 이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을 떼오는 데가 있잖아요.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데, 도매. 네, 도매해 주는데 거기와도 같이 그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얘네를 같이 관리해서 밸류체인 상위와 가깝게 협력해서 구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더 마진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고객들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동대문과 협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거 쓰면은 좀 더 싸게 해주거나. 그리고 어느 뭐 공방이나 이런 데랑 다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동대문에 가는 공방 제품도 더 싸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용자들에게 비용 절감 부분을 수혜로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절감한 거를 이용자들한테 더 싸게 주고,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고, 그 다음에 서비스 퀄리티 배송, 소비자 경험을 좋게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네,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갈 거다. 이게 우리의 근거다.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체적인 마진 향상이 되니까 이걸 소비자랑 같이 나눠 먹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자체 물류였고 자체 물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실제 그게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투자를 했던 금액이 앞으로 이만큼 투자해야 될 건 아니니까 이 정도 투자해놨던 게 이제 과실을 맺는다.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은 경쟁 기업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손실 보고 점유율 유지할 거냐. 되게 좋은 질문이었거든요. 어떤 요인이 쇼피의 수익성 트렌드를 유지하고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냐? 근거가 뭐냐? 네, 그다음에 광고 제외 거래 수수료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냐? 그래서 작년처럼 거센 경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래 수수료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도 질문 많은데 아직 한참 남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 자체가 피어 대비 되게 높은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고 현재 경쟁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면 뭐 회사 전체적으로 다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카테고리별로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해서 들어가겠다. 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쇼피에서 주문이 자체 배송 비율이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비율을 뭐 100%까지 타겟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었는데 절반 이상의 비중을 현재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70% 이상이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올릴 거다. 사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뒤에 더 좋은 질문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판관비가 QOQ로 23%가 감소됐다. 이 요인이 어디서 이렇게 판관비가 많이 줄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 판관비를 넓혀서 지금의 마켓 시어를 유지한 건데 어디서 이렇게 줄였는데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의 개선이 나온 건지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작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투자해야 된다. 우리의 새로운 그 성장 드라이버가 이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줄인 거는 그냥 줄인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회사를 만들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만큼 투자 안 해도 잘 된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투자한 금액이 줄었고,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지표가 있는데 전체 그 거래 대금에 대비 에비타가 얼마인지 현재 1%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2-3% 정도로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거래 대금이란 게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2-3%만 돼도 꽤 많이 커져요. 이제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 대금 대비해서 버는 돈이죠. 그렇죠. 사실은 수익성이죠. 수익성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굉장히 유의미할 거다.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에비타가 BEP를 넘었는데 이게 이번 분기 일회성인지 트렌드인지 아니면 이번 분기 특별 계절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계절성 일부 있었다. 이게 라마단 같은 축제랑 루나 뉴이어 설날이죠. 약간 그런 계절성이 있긴 했는데 지금 2분기 절반이 지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도 올해 가이던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가이던스는 연간 기준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미 마이너스 100 정도 했거든요. 100밀리언. 근데 이거 다 갚고도 남는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커머스나 라이브 스트리밍 비중은 15% 정도. 네, 이렇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요게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있는데 요게 좀 핵심이었는데 이 질문이랑 같이 엮어서 좀 설명을 하면 너네 옛날에는 물류를 자체적으로 안 하고 서드 파티 한진이든 대한통운이든 해가지고 비용 부담 전가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마진 챙겨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자체 물류를 했고 그거의 효율성이 왜 더 좋냐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여태까지 작년 동안 많이 썼고 근데 서드 파티도 어쨌든 기업체니까 그쵸. 걔네도 마진을 남길 건데 그 마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 방향성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거기에 맞춘 캐펙스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통운은 뭐 서울, 경기도 이런 데 투자를 할 텐데 쇼피 입장에서는 서울에는 10개만 지으면 되고 경기도에 20개를 지어야 되는데 대한통운은 그냥 여기에 20개 짓고 5개를 지어버리면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랑 맞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보고 카테고리별로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캐펙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거기에서 생각보다 이 마진이 더 생긴다는 거죠. 서드 파티가 이렇게 20개, 5개 하면 얘네가 가져가는 마진도 적을 텐데 이렇게 20개, 10개 하면 마진 자체가 더 커지고 그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제주도 배송을 안 하는데 그쵸. 서드 파티가 갑자기 제주도에 물류 확장하면서 비용을 많이 쓰고 그걸 전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장점이고 거래량의 지역 세부나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최적 캐펙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거래량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고 우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소비자들의 이에 맞춰서 물류 실행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진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자사 물류가 더 효율적이고 사실 이거 완전 쿠팡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트럭이 와야 하고 언제까지 어디로 도착해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짤 수 있으니까 우리 데이터에 맞게 원래라면은 대한통운이든 한진택배든 이렇게 주문을 해도 아 우리 거기 이제 트럭 배차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루가 더 밀리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셀러 제품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어느 지역으로 물품이 가고 이러면 다 이렇게 배송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같이 해주니까 업스트림이랑 연계돼서 뭐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갔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 여기에 더 안 보내도 돼. 이미 있어. 괜찮아. 그냥 이쪽으로 보내.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하니까 또 마진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니 비효율을 찾아내고 고치면 이게 다 우리 마진이고 이거를 고객과 나눈다 라는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택배 보장 서비스도 이런 거고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하고 물류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소비자 퀄리티를 높여서 새로운 해자가 될 거라고 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완전 어제 오늘 나오는 따끈따끈한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규제 기관이 있어요. KPPB라고 뭐 반독점 위원회 같은 겁니다. 반독점 위원회가 쇼피랑 라자다에 반독점 경쟁 기소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쇼피든 라자다는 물건을 사면 어떤 택배를 이용할 건지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 택배를 쓰게끔 유도했다. 이거는 이제 반독점 위배한 거다. 네, 경쟁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간다. 라는 게 기소가 됐고 이제 그 거의 어느 정도 이걸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걸릴 텐데 조사하는데 원래 2월 달에 처음 나왔고 5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벌금과 그런 걸 물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은 최대 얘네들이 번 돈의 그 이
쇼피에서 번 수익성의 뭐 10%인가 그렇게 돈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한번 태클을 맞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보자마자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규제 기관이 네. 이건 뭐 사실 아마존에서도 겪을 수 있는 문제고 쿠팡에서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거 구글 보면 검색을 과거 데이터에 한해서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택배 배송 이런 걸 찾아봤어요. 반독점이 있었을 것 같다. 왠지 모르게 공정위에서 쿠팡한테 뭐라 했을 것 같다. 역시나 있더라고요. 역시나 있었고 쿠팡도 어느 정도 그 태클을 많이 받았었어요. 자체 분류 배송을 한다 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벌금 어느 정도 좀 내고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의 그 물류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뭐 투자은행들도 이거 결국에는 벌금 내든 일부적으로 수익성 타격 받든 결국에는 이거 태클 앞으로는 못 막을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저는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네, 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핀테크. 핀테크는 2개 정도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완화된 이번 분기였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이 마진이 좋아졌냐? 그다음에 이커머스 성장에 따라서 똑같이 얘네도 결제액이 늘어나니까 같이 수혜 본 건지 아니면 그냥 핀테크 자체로 성장한 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둘 다긴 하지만 자체 성장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비즈니스 기여가 제일 컸다. 그래서 대출 비즈니스 여기 제일 컸고 뭐 이커머스 쇼피페이 레이러도 계속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데 얘네 사업부는 이 쇼피랑 관련된 결제 그다음에 이 대출 근데 마진은 이쪽이 이쪽이 더 큽니다. 대출 쪽이 여기가 거의 핵심 사업부고 그다음에 게임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 뭐가 동력이냐 그래서 정리하면 프리파이어가 너무 좋았다. 프리파이어가 왜 좋았냐 코로나 동안 게임이 흥해서 프리파이어가 그동안 2020년, 21년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2년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여행 다니고 그래서 게임 전반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발생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났고 게이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복귀하는 트렌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게임 산업이 다 돌아오고 있다. 보면서 유니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게요. 게이머들이 다 돌아오고 있다. 더 이상 여행 이런 거 할 만큼 했다. 유니티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 뭐 그렇죠. 근데 보면서 그냥 유니티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게이머 관점에서 그동안 2년 동안 게이머 관점에서의 피드백과 이런 걸 보면서 프리파이어가 고객 지향적인 그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라고 본다. 그다음에 요건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인도에서 그 매출 비중이 15%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사라졌어요. 금지 먹으면서. 근데 이제 프리파이어 재런칭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인도 규제 담당자랑 인도 내 현지 로컬 파트너사랑 일하고 있는데 되면 무조건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되면 무조건 한다고 이거 없어도 가이던스 더블 디지 성장률은 올해 가능하다 라는 내용에서 되게 자신감 있는 내용이었고 너네 현금 너무 많다 자사주 매입 안 하냐 해가지고 아직 없다 지금 안정화된 건 맞는데 아 이제 우리 현금 자사주 매입에 써도 되겠다 성장에 덜 써도 되겠다 할 때 쓰겠다 지금은 아직 100%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제가 4분기에 쓴 거거든요. 되게 자신 있는 4분기 때 4분기 기준으로 자신 있는 컨퍼런스 콜이었고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뭐 시가 이제 주식이 엄청 오랫동안 빠졌으니까 그때 본인들이 미뤄온 방식 그대로 결과를 만들어냈고 느리지만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쓴 거죠. 제 생각을.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 때 한바탕 이제 전쟁이 끝났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업부 모두 성장과 수익성 모두 그냥 쿠팡 같은 거죠. 적자 맨날 보다가 흑자 돌아섰고 이제 흑자 성장된다라는 내용이고 어려웠던 시기에 했던 콘콜 이때죠. 이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데니머랑 다릅니다. 데니머는 좋을 거다. 계잡주랑은 다르다. 네, 다르다. 왜냐하면은 숫자를 공개 못했었더라도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안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다 얘기를 해주긴 했거든요. 그걸 이제 믿냐 마느냐의 차이였지.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경영진의 역량이 좀 돋보이는 제가 이제 막 한 3년째 보고 있으니까 그쵸. 확실히 경영진의 역량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그다음에 자본 배분도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사실 또 언제 또 이 중국산 회사들이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 회사 그 방안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것 같긴 한데 라면 결국 못 사고 떡 사는 가능성 농후라고 제가 써왔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못 샀다. 그쵸. 그리고 그럼 지금 살 수 있겠냐?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 나왔지 않느냐? 그쵸. 지금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못 살 것 같아요. 이유는 뭐죠? 가격인가요? 펀더멘탈인가요? 아니요, 가격도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여기 이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이걸 써봤으면 쿠팡처럼 제가 진짜 실제 고객이면 네.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이 토코피디아, 테무, 시인, 뭐 틱톡 다 있는데 뭐 라자다까지 우리 입장에서 쿠팡이랑 SSG, 뭐 신세계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롯데 뭐 이런 게 있죠. 롯데물. 뭐 쓰라고 할 거면 저는 100% 쿠팡에 투자할 것 같아요. 이커머스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동남아 사람들 입장에서 쇼피랑 테무, 시인, 토코피디아, 라자다가 있는데 뭐 쓸래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닌가요? 숫자를 보고? 뭐 숫자가 진짜 막 확실하게 해서 얘네 다 역성장하고 네. 혼자 살아남는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 매수는 마지막에나 가능한 건가요? 안 하겠죠. 그땐 비싸서.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안 네. 되겠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투자했던 돈 그냥 가만히 가져갈 것 같고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됐는데도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살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뭘 믿고 사기가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실제 이 제품을 써봤다면 알 텐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제 또 한번 뒤집힐지 몰라요. 그럼 주가 빠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세운 원칙이 최근은 아니지만 근래 들어서 많이 본 게 돈이 잃지 말라는 거고 확실하지 않은데 투자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적으로 너무 하고 싶죠. 이제 반등한다, 이제 리바운드 간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안 삽니다. 제가 지금 연금도 지금 S&P를 안 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살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나쁘냐 하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기업도 좋고 경영진도 좋고 잘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확신을 못 가지겠어서 이건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진짜 돈 넣는 거라 꽤나 어렵다. 얘네들 차이가 뭔지. 네. 뭐 이게 쿠팡이라고 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게 안 듭니다. 써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기업 자체는 진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서퍼님은 이커머스를 엄청 집중해서 조명했지만 네. 저는 약간 프리파이어의 반등이 되게 핵심이 아니었나. 게임의 반등. 네, 왜냐면 이 C라고 했을 때 프리파이어가 완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계속해서 초창기 그랬죠. 실제로 주가도 계속 프리파이어에 연동이 됐었고 그래서 그 갑자기 C가 무너지는 것도 프리파이어의 몰락과 함께 되게 많이 무너졌었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항상 뭐 차기작 어떻게 되냐, 뭐 인도 시장 어떻게 되냐 맞아요. 이런 게 되게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인 게 일단은 되게 유효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이커머스는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적이었다면은 약간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오히려 프리파이어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게임의 반등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적자폭 개선 이게 되게 컸죠.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이제 우리 흑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커진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근데 앞으로 성장 동력은 결국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알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차기작이 얼마나 잘 될지 맞아요. 얼마나 대박을 칠지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선이고 여기서 마진을 얼마나 뽑아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다 보니까 요거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업 좋습니다. 여기에 핀테크 딱 너무 좋고 이건 제가 콩콜 하면서 든 생각인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편지를 하나 좀 쓰고 싶다. C그룹에다가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사업부를 봤을 때 이커머스랑 이 핀테크는 너무 말이 돼요. 이커머스에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제를 자기 핀테크를 쓰면서 뭐 무신사 페이, 네이버 페이 완전 말 되잖아요. 쿠팡 페이. 게임도 핀테크랑 너무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게임의 안에서 이제 현질하거나 캐시템 살 때
자기들 페이를 쓰면서 자기들 결제 플랫폼을 쓰면서 근데 이 두 개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사업부를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이 새로운 사업부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배달하는 데가 있고 네, 배달을 같이 가져가는 데가 있고 결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부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찾아서 편지를 주고 싶다. 네, 진짜 그 뭐냐 그걸 뭐라 그러죠? 뭐죠? 행동주의. 네. 행동주의 투자고. 갑자기 해주시면은 네. 제가 컨텐츠로 아주 맛있게 쓰겠습니다. 제가 해서 그 메일을 좀 보낼 거고 사실 원래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미 생각해 놓은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그 IR 팀에다가 메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만 구독자쯤 되면 안녕 나 한국의 1만 구독자 주식 분석 유튜버인데 내가 시그룹 3년 넘게 봤다 하면서 내 아이디어 이건데 혹시 너네 현금 많잖아 여기에 사업을 진출해 보는 게 어떠냐. 현금 좀 주고 조용히 하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너무 땡큐인데 그쵸. 여기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 사업부 한번 키워보는 거 어떠냐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 MBTI가 완전 N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커머스랑 핀테크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를 다음에 편지를 쓰면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뭐 너무 재밌는 내용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도 꽤 괜찮고 뭐 걱정했던 것만큼의 무너짐도 없었고 오히려 더욱 건재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실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다음 분기에도 이제 게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커머스가 이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매출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